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화츠 만액츠와 2019년부터 함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활동해온 최경아, 양은영. 네, 김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각각 다른 예술 장르를 하고 있고 2019년부터 유쾌함과 예술인 파견 사업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3번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와 주체적인 참여로 완성되어가는 그 커뮤니티 아트, 즉 실천적인 예술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어 왔고요. 그간 저희가 진행해온 3가지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지속 가능한 땡땡땡과 목소리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집단적인 공동체에서 개인의 이야기까지 가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접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소개를 하고 그 안에서 어려웠던 지점,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개인 삶이나 예술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고민을 안겨주었고 영감을 주었는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에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옥수역 고가 하부에서 진행된 Who is Next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대상지는 옥수역 7번 출구 고가 하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광장, 시민, 표현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저희는 옥수역 근방에 오래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80년 거주하신 할아버지가 아마 전쟁통의 여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막 뭐 피난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쓰이는 어떤 소스는 아니지만 약간 저희는 외부 사람이니까 이 지역에 약간 알게 되는 뭔가 이렇게 좀 색채를 묻어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0월에 여기서 주체적으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시민을 모집을 했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 보통 이런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근데 그 한 명이 20대 초반에 싱어송라이터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신청자셨던 규민님의 공연과 앞서 보여드렸던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옥수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저희 예술인들이 버바텀 연극을 함께 2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바텀 연극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것을 뭐 편집해서 인용하거나 재배열하거나 재맥락화해서 구성된 연극인데 저희가 그 각각의 캐릭터를 맡아서 그 사람이 되어서 대사를 하는 낭독을 하는 어떤 낭독극 형태의 연극으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한 카테고리는 규민님의 공연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옥수역 고가 하부가 광장 형태로 오픈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막 앉아서 이거를 계속 지켜보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도 다소 민망한 지점이 있기는 했는데 유쾌한에서 이것을 굉장히 흥미롭고 실험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저희를 계속 그 다음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단 시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였죠. 그래서 사람들 절대로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모이면 안 되는데 공공예술을 해야 되니까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되게 어려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신이문역 고가 하부에 있는 유휴 공간을 대상으로 저희가 20년 12월서부터 21년 8월까지 9개월 돼 있지만 거의 1년가량을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는 식물 돌봄, 치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정말 특이하게도 이문동에서
저 뒤에 보이시는 아파트 단지와 그다음에 아직 미개발된 올드타운의 그 경계선에 딱 있어가지고요. 이문고가 미트 하버를 기준으로 양쪽이 나뉘어지는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문동을 지역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때 이제 여러 커뮤니티들, 지역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좀 많이 인터뷰를 해봤었는데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야 될까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올드타운, 뉴타운의 대비, 또 재개발이 된 곳, 안 된 곳에 대한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 청년과 노인 세대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했던 게 일단은 식물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아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이라는 게 올드타운이나 뉴타운에 대한 구분도 누구나 상관이 없고 또 젊은 층이나 어르신분들도 다 좋아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겠다, 그 벽을 허물 수 있겠다는 매개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매개였던 것 같고요. 화분을 무료로 나눠 드릴 테니까 자기의 화분을 이문고가 아래서 같이 키워봐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죠. 옥수역은 정말 사람 모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때는 의외로 많이 모이셨어요. 금방 모이셨고요. 마치 MBTI 조사하듯이 각각의 성향, 그다음에 뭐 언제 일어나고 언제 집에 계시는지, 그다음에 성향이 어떠신지, 그다음에 뭐 식물을 키우는데 일주일에 몇 번을 신경 쓸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좋아하는 식물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지금 이게 표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표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식물 큐레이터 분이 각각에 맞는 화분 크기,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 물을 주는 횟수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하셔가지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매칭을 시켜드렸죠. 근데 배포된 화분은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문고가 아래 엄아롱 작가님을 통해서 저희가 설치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화분을 비치해 놓고 거기서 이제 가꾸시는 개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식물을 받는 날 자기 식물에다가 이제 이름을 하나씩 붙였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이런 식물들을 키우게 해보자라는 의미로 자기 이름을 써서 붙이게 했고요.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오픈 톡방을 마련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본인이 물 주고 식물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했고요. 챌린지처럼.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질문을 드려서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본인의 의미가 되는 것들을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받은 그 화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제 하나하나 조사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공유하면서 실제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서로 본 적은 없지만 뭔지 모를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상으로 모이고 비대면으로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분들이 얼마나 친해질 수 있을까? 혹은 이 안에서 오히려 근데 온라인으로랑 비대면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아까 얘기했던 나이에 대한 것도 서로 공개가 안 돼 있고 어디에 사는지도 공개가 안 돼 있고 단지 이문동 안에 같이 살면서 여기서 같이 식물을 키우는 동료애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옥수 때는 한번 표현이 되고 발화되는 형식이었다면 이 이문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공공예술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다음에 또 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식물을 매개로 한 프로젝트가 기획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도 타이포그라피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물론 현장에서 다 철거가 됐지만 지금은 그 몇 달 동안은 거기서 계속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의 글귀, 타인이 쓴
뭐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남겨뒀던 것이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23년에 진행한 금천구 출몰하는 유령들은 금천 일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저희가 주목한 거는 조금 더 개인들의 자기 표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커뮤니티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좀 더 타진했던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구였어요. 금천구는. 그렇기 때문에 집단으로 뭔가를 우리가 묶어서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때까지 두 번의 프로젝트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니 그러면은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반대로 공공에게 이야기를 퍼뜨려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개인의 이야기가 잘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게 금천구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개인으로 집중이 됐던 거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공동체, 자생적인 지역 주민분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공동체 집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도로 이렇게 찍어도 다 표시가 될 정도로. 그래서 되게 금천구는 뭔가 내면의 어떤 자기 표현을 좀 갈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개인들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매개가 되는 건 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가장 공감했었던 거는 돌봄이랑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키워드였고 또 금천구에서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을 이제 어떤 청년분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운동회에서 하는 그런 놀이 방식으로 이렇게 놀고 싶다 이 지역 내에서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것에서 좀 더 주요하게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좀 개인의 서사를 좀 더 재미있게 뭔가 놀이 형태로 담아서 좀 기획을 해보면 사람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의 서사를 담은 게임을 직접 참여자분들이 설계하시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몰하는 유령들에 대한 제목에 대한 뭔가 의미를 얘기 안 드렸는데 지역 내에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을 조금 더 소환을 해서 게임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모습을 막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 게임을 매개로 해가지고 좀 더 수면 위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어떤 취지를 반영한 제목이었고요. 설계자 분들을 이제 모실 때는 당연히 이제 오랫동안 그동안 아까 만나 뵈셨던 분들 말고 목소리를 아직 내지 않으셨던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공동체에 뭐 이렇게 광고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역시나 딱 2분 정도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를 만나 뵙지 않고 신청하신 분이 이제 2분 정도 계셨고 나머지는 이제 그 공동체 인프라를 좀 활용을 해서 좀 다양한 연령대, 뭔가 사회적 조건이 다양하신 분들로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6팀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이제 같이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매끄럽게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이런 과정들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들 속에서 6가지의 어떤 각기 다른 게임들이 탄생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사회적 조건으로 그런 다양성을 보고 섭외를 했지만 게임이 다 이렇게 완성되고 나서는 그런 외적인 사회적인 조건만으로는 그분들을 어떤 판단할 수 없는 정말 다른 개인들의 어떤 고민, 취향 이런 것들이 반영된 다 다른 게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6개의 게임들이 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플레이가 되었는데 그 게임들이 다 이제 개인의 서사가 반영돼서 독특하고 좀 기발하고 재미있게 나름 다 플레이가 되게 원활하게
그래도 잘 되었는데요. 이렇게 주민분들과 같이 설계한 게임들이 저희가 개인의 감정이나 취향, 고민, 욕망 그런 어떤 그분들의 내적인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게임이 타인들에게 플레이가 되고 참여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게임의 룰을 익히는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면서 조금씩 게임 설계자인 이제 타인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면 일단은 다수의 대중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데 그게 단지 놀이나 행위를 넘어서 예술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 같았죠. 마지막에 했던 금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서 잘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인과 만나면서 풀어보자라는 그 취지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접근했을 때 이게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지? 이런 고민은 당연히 했지만 그냥 가볍게 모두가 좋아하는 게임의 형태로 발화시켜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저는 잘 풀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공공예술이라는 것이 너무 무겁고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좀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도 마지막에 했던 출몰하는 유령들에서 좀 더 깊이 제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대1로 계속 진행이 됐고 그분하고 좀 더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사람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니까 더 쉽게 풀리고 더 끌어낼 수 있는 개성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더 다채롭고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래서 연결감이 더 들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공예술이라고 해서 그 지역성을 드러내면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멀리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방향이 돼가는 것 같지만은 이제 중앙 집권이 아니고 지방 자치 단계로 가면은 각각의 지역들이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나야 될 텐데 그 특성에 맞는 뭔가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 특징이 잘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곧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거꾸로 하죠. 지역성과 어떤 그 안에 사는 개인들과 그런 게 어떤 꼭 연결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지역의 특징은 뭐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방향이 정의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했던 게 인상적이었던 건 거꾸로 그냥 아예 다른 사람 더 개인으로 가는 측면이 더 이 지역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는 더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지역성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자꾸 정의하는 순간 더 사람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